지금 결혼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마지막이고 대부분 왜 이 나이 되면 왜 이렇게 쪼들리나 몰라. 사실 진짜 안 쪼들려도 되는 나이인데. 그니까 지금 몇 살이죠? 6 됐죠. 36. 아 6이야? 네. 저기 내가 이럴까봐 얘기한 거였어. 느낌이 지금 라니는 30대 초반 뭐 요 정도까지 언니,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내가 같아서. 언니 처음 만났을 때가 그 나이였고요. 6이면 조금 쫄릴 수도 있어. (2023년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17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식장 탈출 넘버 103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네, 103회고요. 주원이 형은 어제 오늘 남해에 유소년 축구 관련된 컨텐츠가 있어서 출장을 가 있고 아마 지금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거리가 장거리다 보니까 네. 멀리 가셨네요. 요번 주 식장 탈출은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어제는 막 게임하고 있던데? 네. 라면 끓여 먹고? 라이브를 좀 많이 요즘 겁나 열심히 해, 라이브를. 라이브를 좀 뭐 저 독거를 되게 먹는 거야? 독거노인. 되게 자주 시청합니다, 저. 너랑 나랑 동갑 아니에요? 노인이라고 그래도 돼요? 네. 혼자 게임하더라고. 근데 게임 겁나 못하더라, 오빠도. 아 진짜. 그 게임은 승질날 정도로 그게 못하더라. 포인트야. 아, 그래? 고양이 마리오란 게임이 있어요. 아, 네. 알아. 고양이 마리오란 게임이 뭔지 있어요. 알아.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임이에요. 아, 낚일- 어떻게든 줄게. 그렇죠. 아, 근데 목숨이 무한대인가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1020번 죽었거든요. 대박. 네, 여튼 진짜네. 그 채널의 어떤 이 흐름이 지금은 라이브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 근데 뭐 이제 회사 구성원상 네. 라이브를 솔로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아. 제가 하는 거죠. 저 좀 불러주면 안 돼요? 와서 뭐 할 건데요? 그리고 박종인 놀리기. 라니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네. 그 라이브는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아, 이렇게 방송하고 있을 때? 네, 그냥 와요. 네. 아, 그래요? 그냥 방송 켰다 싶으면 가시면 돼요. 네, 와서 문 잠궈두면 어떡해. 아니, 문 안 문 받아요. 열- 문 열어줘요. 네, 아, 그래요? 채팅창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 가도 됨? 그럼 일단 확인해요. 유튜브는 똑같은 그 이름으로 아이디를 생성할 수가 있으니까 낚일 수도 있단 말이야. 진짜 만나, 진짜 만나요? 그러면 이제 톡이 옵니다. 나 맞음. 아. 그럼 오고 이제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걸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 올래. 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오, 연락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도 올 수 있어. 오자. 아무도 안 반기는데, 우리 와.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라니는 오늘 버드와이저에서 네. 현물로 보내준 오, 이 스텔라 아르투아를 먹고 너무 있는데 좋아합니다. 오늘 많이 힘든 스케줄이었나요? 아, 오늘 뭐 그렇게 힘든 야, 근데 스케줄은 진짜 아닌데. 이상한 거 알아요? 왜요? 힘들어 너 보여요? 들어왔을 때 얼굴 혈색이 진짜 조금 상기돼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맥주 2모금 들어가니까 정상색으로 바뀌었어요. 마셔줘야 돼요. 이걸 안 마셔서 그랬어. 알코올 진짜다. 기운이. 진짜 그렇게 진짜 됐네? 정상으로 돌아왔어. 기분도 좋아 그래요? 보여. 기분이 좋죠. 알코올 들어가면. 오늘 방송 잘하려고 지금 완전 빈속이거든요. 아, 빈속에 마셔 좋죠. 술은 빈속이죠. 빈속에 그쵸. 술 마시고. 어제 얼마나 드셨죠? 어제요. 네. 어제는 진짜 가늠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능하는 날이 있나요? 아니 지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막 술을 막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하이볼로 유명한 집에 갔는데 거기는 희한하게 그 직원분들이 무슨 시간이 되면 술을 줘요, 그냥. 무슨 시간? 그러니까 우리끼리 술을 이미 먹고 있잖아요. 내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뭐 10시 되면 종을 막 울려요. 우와. 울려. 그러면서 뭐 10시에 주는 뭐더라? 뭐 아무튼 취업하는 무슨 주가 있대요. 아, 10시면? 그래서 그 잔에다가 술을 쫙 돌려서 줘. 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뭐 있으니까 또 무슨 주래. 12시 되니까 또 주고. 그리고 어디야? 갑자기 또 직원분이 나오더니 또 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술 외에 계속 플러스 그렇게 먹게 알파를 되는 계속 거예요. 먹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잔씩 준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잔씩 계속 줘. 섞이고. 위스키 막 이런 거를 계속 아, 줘. 좀 독주를. 네. 그럼 짬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네. 이제 꽐라 된 거지.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되면서 이제 취한 것 같아요. 어디에요? 잠깐만요. 취한 것 같아요는 뭐죠? 혹시 기억을 잃으셨나요? 네. 취한 거면 취한 거지. 취한 거 왜냐면 저는 진짜 안 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네. 왜냐면 다 기억이 나니까. 근데 이제 어제 그 자리에서 처음 뵀던 분한테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그분이 몰랐는데 이제
이혼을 하신 거예요. 아, 근데 난 처음 봤으니까 당연히 맨정신에 봐봐. 처음 봐서 이혼했다는 얘기 들으면 네. 그렇죠. 그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를 근데 내가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한 10년 지기 친구처럼. 네. 근데 왜 이혼했어요? 근데 언니 방송할 때도 그런 질문 잘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방송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취했었구나. 그분도 이해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라니는 맥주를 마시고 있고 느낌이 마시고 싶은데 혼자 마시긴 좀 애매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길래 네, 박종윤도 저도 그냥 좋아요. 맥주는 그냥 음료처럼 한 캔 네, 정도는 맞아요. 마실 수 있으니까 짠! 네. 자, cheers. 네. 신났다, 신났어. 좋아. 그럼요. 엔제터니 마누카 꿀. 왜 저래? 오늘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근데 빨리 먹어요. 네. 일단 드세요. 근데 몸이 좀 허하다 싶을 때 원래 좀 상태가 안 좋다 싶을 때 단 거 때려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먹으면은 뭔가 죄책감이 들죠. 그리고 니글거려요, 그럴 때 먹으면. 네. 맞아. 근데 꿀은 안 그래. 네. 괜찮겠죠. 속이 편하죠. 요 꿀은 이 UMF 뉴질랜드 마누카꿀 협회입니다. 네. 네, 다른 거 아니고요. 네. 국가 인증. 네, 고 인증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직장 탈출 전용 링크 통해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이 몸을 위해서 엔제터니 마누카꿀을 당신의 몸에 넣어주세요. 네, 건조한 피부엔 마치 구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밤이 나왔잖아요.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면 갖고 다니기가 일단 너무 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림은 크림대로 바르지만 요게 이제 진짜 좋은 점은 자주 발라야 되는데 입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손에도 좀 이렇게 튼 데 있잖아요. 있죠. 그런 데는 아니면 팔꿈치 이런 데 좀 자주 이렇게 건조해지는데. 그죠. 그런 데 바르기 좋아요. 네, 입술 바르고 그다음에 뭐 오늘은 이게 지금 찍히고 있어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눈안 틈나면 이제 목에 바르거든요. 네. 네. 이거 진짜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원래 메이크업 안 할 때는 여자들 눈 밑에도 수시로 바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스틱 같은 것도 갖고 다니면서 막 바르잖아요. 이거 목에 바르기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 제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분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푹푹 파이면서 그냥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이거 되게 좀 딱딱해가지고 오래 네. 쓸 수 있는 맞아요. 용량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마유크림, 시어버터, 7가지 식물성 오일도 들어가 있고 어디에 발라도 좋은 마취구름, 보습크림, 그 다음에 진정의 밤 검색창에 마취구름을 검색해주세요. 자, 소백지와 홍삼엔 아르기닌, 홍삼 플러스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으면 자칫하면 비릿할 수도 있는데 복숭아 맛이 나기 때문에 좋은 홍삼과 몸에 좋은 아르기닌을 맛있게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지러운 체라는 그냥 주는 대로 이제 아무거나 다 지금 입에 넣고 있어요. 뭐라도 때려 넣어야지. 예. 방송을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오늘 하루 좀 굶었나요? 네. 그래요? 거의 굶다시피 했고 미팅을 계속 연달아서 아이고. 많이 먹어. 드포 때려. 홍삼이 또 그리고 사실 아무거나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홍삼도 최고로 치는 홍삼이 6년근 홍삼. 6년근. 그때가 제일 이게 좋은가 봐. 뭔가 성분이나 이게 기운? 기운? 그런 게 있나 홍삼의 보다. 기운? 홍삼의 기운. 뭔가 표현이 좀 특이하긴 한데. 사람이 가장 많대요. 사포닌. 진짜? 사람이 20대 때 제일 이렇게 생기 있듯이 그런 게 있나 보다. 네네네.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6년근 홍삼이 담긴 그리고 아르기닌이 같이 담겼는데 더군다나 용량도 딱 짜먹기 그쵸. 좋은 요 한 포에 다 들어있습니다. 홍삼이 이렇게 포로 들어가 있어야 가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섭취하시기 좋기 때문에 맞아요. 가방 속, 차 안, 뭐 이렇게 아니면 사무실 자리 앞에 그냥 이렇게. 이 박스째 두면 네, 돼요. 두시면 돼요. 박스도 괜찮으니까. 그렇습니다. 햇섭 인증 공장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믿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두 가지 코너 오늘 있습니다. 여어생이랑 그 다음에 토론 이 코너가 있습니다. 자, 여어생은 저희가 지난 회차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단톡방에 보배가 막 뭐 얘기를 해가지고 주르륵 뭐가 올랐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결혼정보회사 정보회사에서 점수나 등급을 매기잖아. 무슨 고기 마냥. 네.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누나도 좀 알고 있는 게 있으시더군요. 네네네. 네. 저도 이제 제가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나이대를 지나면서 결혼정보 회사들에서 저한테 이제 접촉을 해오니까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들이 좀 몇 개 있죠. 최근에도 전화 와요. 언니. 최근에 안 오죠. 안 와요? 저 며칠 전에 나도 받았는데. 며칠 전에 진짜? 받았어.
오더라고요. 약간 스팸 그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잖아요. 애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네. 이러고 근데 잠깐만 그러면은 그 정보를 모르고 접근하는 거는 체란인지 모르고 접근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DB를 받아서 하는지. 졸업사진, 졸업 앨범. 그거를 보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 인물에 맞는 타겟팅을 한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 근데 뭐 진짜 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알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손문선 아나운서라는 거를 다 알고 들어오는. 아나운서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들어왔었는데 그런 전화는 28 이후로는 오지 않았어요. 그 여자들은 나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여자들은 정말 정확하게 너무 냉정하게 나이로 평가해요. 나이가 진짜 중요해요. 나이가 중요하다. 이미 28도 아니야. 뭐 23, 막 이때가 가장 거기서는 좋은 점수를 진짜? 얻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23세 결혼을 하라고? 대학생 근데 때. 그때부터 막 와요. 너무 이제 그때 어리다. 잘 보존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그 연락을 받았던 거는 문선 누나가 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고, 혹시 주변에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좀 꾸준하게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주변에는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결혼했다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하고, 근데 뭐, 보면 소개팅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뭐 굳이 따지면. 그쵸, 굳이 네. 따지면은. 그래서 결혼을 해서 꽤 조건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제가 아는 분은 이혼한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럼 그 헤어진 업체는 되게 타격이 큰 거 아니야? 최소한 이혼을 안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아니 억지로 이미 그럴 순 결혼을 없지만. 시켰으니까. 그럼 상관없다? 이혼은 상관없지. 이혼은 상관없죠. 그건 그 이유 문제다. 그 제가이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 좀 많이 알고 있네. 연법에 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희 신우가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되게 의외였던 점수들이 있어요.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갔다거나. 그럼 우리는 우와 되게 공부 깎이지. 되게 많이 점수 해서 까죠. 점수를 남자하고 여자가 좀 반대로 가요. 그리고 여자는 부모님의 재력. 자산과 직업이 중요하고 본인의 자산이 아니라. 여자가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는 거는 그렇게 상위 클래스가 맞아. 아닌 거야. 음. 근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집안이 어떻건 뭐든 상관없어. 어. 되게 돈 많고 괜찮은 여자를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보는 여자의 기준과 남자의 기준 다르구나. 맞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준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26, 7 이때 그 결혼정보회사에 접촉이 올 때는 네. 아까는 법조인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렇게 될 뿐인 여자들 돈 받고 가입한다고 했잖아요. 돈 내고 가입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때는 그냥 무료예요. 그렇지. 여자 아나운서 아무것도 최고지. 뭔가 내조를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나? 여자 아니, 아나운서가? 아니야. 예쁘고 그냥, 젊고 그냥 좋아하는 어리고 조건이잖아요. 비주얼. 비주얼 그럼. 이쪽. 그냥 이건 것 같아요. 그게 최고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소개팅 할 때도 남자들은 여자 소개해준다 그러면 걔 예뻐? 이렇게 물어보고 여자애들은 뭐 하는데? 이거를 물어보잖아 남자들. 그거랑 난 똑같은 거라고 봐. 시장의 그게 수치화가 가치가 된 거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속물처럼 보이지만 그 아주 몇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남자 여자가 사람으로 그냥 원시 시대에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자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수렵. 사냥. 사냥. 그게 결국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돈 벌어오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가정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 맞아. 이런 쪽일 거고 여성이라면 그냥 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맞아. 번식에 얼마나 유리한가. 그치, 방댕이가 큰가 이런 거 봤나? 나도 진짜 그 얘기 싫어. 왜? 나 저거 안 커서? 인사 갔을 때 맞아. 캥거루 온다. 야, 맥주 잘 먹였다. 할머니들 가끔 그런다니까. 나 저번에 언제였지?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말도 안 되는 할머니가 아유 근데 맏며느리감은 아니야. 방댕이 때문에? 아들 둘을 낳는데. 그러게. 야, 그래. 애기가 둘이나 있는데. 골반으로는 못 낳지. 근데 그 할머니 말이 맞긴 하네. 아무튼 낳긴 낳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골반은 또 아기는 속골반을 봐야 돼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보이는 걸로. 왜요? 네. 그 할머니들은 볼 수 있대요. 속골반을. 모르겠어. 이렇게 괜히 딱 그러는 보고 거야. 스캔해서 말도 안 돼. 그럼 뭐 투시경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 모르는데. 근데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렇게 할머니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을 그치. 보고 본인만의 어떤 통계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 정도면은 속골반이 이렇겠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관상학적으로 그런 건가요? 관상도 그렇고 이제 몸 봐도. 근데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게 저는 결국엔 자연분만을 못했거든요. 골반이 안 열려서. 아. 그럼 그게 뭐가 있나 봐.
아, 그렇구나. 나보고는 맏며느리감이네. 많이 그러고. 막내 크구나. 막내가 큰가 보다. 아니, 너랑 방댕이도 평가받는 세상. 보이시나 보네. 내 방댕이. 남자는 어딜 봐야 되지? 남자? 코? 아, 코 절대 아니고 손가락. 손가락? 네. 왜? 손 거의 맞대요. 뭐 그 얘기 하잖아. 약지, 검지,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길이? 호르몬 비에 따라서 이게 검지보다 약지가 얼마나 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볼 수 있다. 알 수 없어. 까기 근데 봐봐. 전까지. 아까 우리가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갑시다. 네. 생각해보면 남자는 외모 이런 거보다 결과적으로는 직업을 본다는 얘기는 그거 돈 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얘기가 몇만 년으로 돌아가서 그런 게 지금은 세속적으로 보이고 야 뭐 저런 걸 봐라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그 이성 간의 호감을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그게 매치율이 더 높았나 보다. 결혼 정보 이게 회사에서.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속성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자, 세 분 다 네. 미혼입니다. 좋다. 미혼이야. 다 미혼이야. 이 나이야? 이 나이야. 자, 이 나이야. 야, 그럼 난 뭐가 되니? 네가 나면 뭐가 되니, 나는 이 지금. 나이에 미혼이야. 그러면 결혼정보 회사를 이용해볼 의향이 있나요? 이 나이에? 돈을 얼마를 내야 될까? 그래, 돈 많이 줘야 될 것 근데 같아.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하고. 저는 No. no. 내가 너무 점수가 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점점 소개받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자연스러운 연애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사실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도 좀 걸러서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맞춰서 만날 수 있다면은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한 게 정말 내가 결혼이 좀 큰 목표라면 그럼 이용. 그치. 한다. 쉽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그러면 이거는 가정입니다. 세 분 다 미혼이에요. 이 나이까지 왔어. 그러면 지금이랑 다른 상황 아니야? 그치. 결혼이 목표점일 수 있을까요? 근데 참 이게 저는 지금 결혼 생활 중이기 때문에 맞아요. 결혼을 목표로 안 두고 싶잖아요. 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주변에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을 보면 제 나이가 이게 좀 지나면 또 모르겠어. 근데 지금이 지금 결혼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마지막이고 지금이라도 해야 그래도 초혼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때라고 친구들이 많이 생각해요. 그래. 진짜 현실적이다. 되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이 정말 막차라고 생각하더라고, 애들이. 막차 아닌데. 그쵸. 근데 많이 쪼들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대부분 왜 이 나이 결혼했고. 되면 왜 이렇게 쪼들리나 몰라. 사실 진짜 안 쪼들려도 되는 나이인데. 그니까. 지금 몇 살이죠? 6 됐죠, 36. 아, 6이야? 네. 저기 내가 이럴까봐 얘기한 거였어. 느낌이 지금 나이는 30대 초반 뭐 요 정도까지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내가 같아서. 언니 처음 만났을 때가 그 나이였고요. 넷인 줄 알았어. 네. 미안해요. 4시랑 6시랑 느낌 되게 다른데. 많이 되게 다르다. 달라. 이거 5, 6 넘어가니까. 6이면 조금 쫄릴 수도 있어. 많이들 쫄려해요. 네, 일부러 이런 거죠. 네. 매기는 거예요? 노산이거든, 노산. 그치, 노산이지, 노산이지. 이제. 35세부터 노산인가요? 만 35세부터인가 그래요. 아니, 솔직히 검사 솔직히 많았지. 말하면 쪼들릴 나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왜냐면 저는 이제 이미 이 나이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는 사람들은 완전 다르죠, 네. 느낌이. 그러니까 이 나이가 이제 넘어가면은 좀 사회적으로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 다 재혼인 남자, 아이가 딸려 있거나 아니면은 연하를 만나려면은 또 뭔가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쵸.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안정이 됐는데 뭔가 애기 같은 느낌이 있고 이게 되게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이제 연하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근데 얘는 경제력도 있네. 그럼 그 남자는 날 안 본인보다 좋아하지. 어린 여자를 또 찾으려고 하는 그럼, 가능성이 당연하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래저래 뭐가 잘 안 맞죠? 안 맞죠. 맞아. 그러면 종윤이는 생각해봤어요? 뭐요? 그런 결혼 결혼 정보회사 정보회사? 이런 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해봤어. 전혀 앞으로도 없을까? 앞으로도 없죠. 네. 이게 결혼이 저는 제가 신념을 가지고 비혼을 막 이렇게 주장하진 않습니다.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그럴 만한 상대가 없으면 안 할 텐데 결혼정보회사에 가서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이 여전히 그래도 장남인데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꼭 부모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그래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전혀 뭐 그런 쪽이 아니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 부모님의 영향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아예 전혀. 초반에는 막 지인의 누구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다가 결국에는 결혼정보회사로 가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은. 우리 반대로 우리 엄마랑 아빠는 둘 다 내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서운해할 스타일이야. 진짜? 약간.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식구들끼리 지내는 끈끈해서? 잘 노는 그런 그 힘이 있어서 그게 뭐 절대 안 돼.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랬으면 그랬지. 네. 결혼 안 하겠다, 오빠는. 무슨 얘기죠? 악담. 악담이 아니라 이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그 업무 미팅 차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정말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모두 다 제가 이제 그 뭐 작년에 이제 헤어져서 솔로다 그러면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다 축하합니다. 맞아. 축하합니다. 네. 축하받을 일입니다. 마땅히. 뭐 존영도 얘기했지만 존나 부럽다 뭐 이런 얘기하고 진짜요. 네. 그리고 부럽습니다. 이제 심지어 어떤 분은 진짜 축하한다고 그리고 꼭 외국 여자 만나라고 이런 분도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결혼정보 업체 얘기로 넘어가서 본인들은 점수 체계, 뭐 등급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없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공연히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웹에 돌아다녀요. 뭐 이러면 뭐 몇 등급, 뭐는 몇 등급, 막 그 등급 구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회사마다 뭐 체계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내용은 또 대회비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만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추 좀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감을 잡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인터넷에 만점인 이 사람은 결혼정보회사 이 기준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는 여성의 스펙이 있습니다. 부럽다. 이거 한번 볼게요. 네. 외모, 뚜렷한 이목구비의 흰 피부. 근데 여성들이 생각했을 때 뚜렷한 이목구비 흰 피부라고 그러면 그게 예쁘다고 봐야 되나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는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봐야 될까요? 남자들이 흰 피부는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피부. 근데 뚜렷한 이목구비가 다 선호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막 그게 남성적으로 굵은 이목구비가 아니고 되게 눈도 뿅 하고 코도 오똑하고 그럼 예쁜 얼굴이 딱 떠오르잖아요. 뚜렷한 이목구비의 흰 피부. 근데 왠지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면 여기 이렇게 안 써 있고 뭐 수려한 외모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서. 뚜렷한 이목구비의 흰 피부. 흰 피부랑 뚜렷한 이목구비면 나도 이거야.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넓다. 그래 봐봐. 안훈숙 씨도 그럼. 뚜렷한 이목구비가 잘생기고 예쁜 게 아니야. 네. 안훈숙 씨 롯데 미스 롯데 출신이에요. 네. 신격호 회장이 진짜 예뻐. 그래 그거 예쁜 거야. 예쁜 거야. 뚜렷한 네. 이목구비의 흰 그렇습니다. 피부. 그치, 그치. 박정현 예쁜 거야. 만취한 것 같은데요. 네. 벌써요. 한국이라요. 네. 자, 나이. 이게 중요하다고 아까 네. 것 잖아요. 같아요. 98년생. 이거 봐. 나보다 10살 어리잖아. 이거 이 포인트를 많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여성은 나이. 24세입니다. 24세. 24세 뭐 하셨나요? 아직 아나운서가 못 됐죠. 자, 그럼 본인이 세 분이 생각했을 때 나의 24세가 제일 좋았던 시기나 아니면 외모적으로 출중했던 시기라고 오빠 나 보시나요? 봤잖아. 14세. 얘는 아니에요. 저는 제일 그래도 인생의 피크를 찍었다고 그래? 저는 맞아? 취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 외모? 네, 외모. 자신할 수 있어? 일단 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진짜. 세련되어지고 있었다. 세련되어지고 있었다. 발전 중이었다. 이제 전화 돈이 중이었다. 생기고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도 그러면 사지 이제 이런 맞아. 맞아. 그때 전화 많이 왔어. 진짜? 그랬겠다. 누나는? 저는 이제 한참 정리 중. 뭐를 얼굴 정리. 블리스 뭐예요? 정리. 업그레이드. 원래는 이목구비가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정리가 아니었지. 예뻐지고 있었다. 한참 정리 중이었죠. 정리 중이었다. 네네네. 이때 무서웠죠. 그래 다 24세 땐 그런 거야 오빠. 그래. 아니 근데 그러면 24세가 피크가 아닌 거 아니야? 아니지. 이목구비가 정리가 안 그럴 수 됐어도 그 젊음이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의 포인트는 24세인데. 야, 우리 약간 현실적으로 바로 잡아주자. 하나씩. 그럼 어느 나이 때쯤이 외모가 정리가 다 끝나요? 저는 그래도 여자는 20대 후반. 아니 20대 저는 후반? 30세라고 봅니다. 진짜? 네. 그럼 30세. 선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보자. 우리가 바로 잡자. 그래, 우리가 바로 이건 잡아보자. 잘못됐어. 자, 그럼 외모부터 보자. 외모 조금 그럼 여성분들이 좀 진짜 이런 외모가 어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뭐라고 표현을 좀 바꾸면 좋을까요? 외모는 뭐. 전지현 닮은 외모. 근데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막 너무 고친 것 같은 얼굴이나. 자연스러운. 그런 얼굴 안 좋아하잖아. 좀 자연스러우면서 청순한 느낌을 보통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뚜렷한 이목구비 청순한 느낌 아니야. 그래. 네. 아니, 미스코리아 느낌? 손예진 뚜렷하잖아요. 이거 손예진을 표현할 때 뚜렷한 이목구비라고 얘기하지 않아. 이게 뚜렷한 이목구비는 가끔 그쪽에 가까운 분들 있죠. 김태희? 잘생쁨에 가까운 사람. 모니카 이런 느낌? 모니카? 모니카 너무 세. 그건 너무 강력하지. 되게 뚜렷하잖아. 그렇지. 뭔가 날카로워. 약간 그 소피아 부텔라 그런 느낌이잖아. 나 별명이 소피아 부텔라였거든. 회사 다닐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선임 PD 중에 한 명이 야 너는 그 뭐냐 야 킹스맨의 그 발에 칼 달린 여자 닮았다 그러더라고. 오빠도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그치? 예전에 비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럼 나이는 누나는 30살. 전 30. 라니는 한 27, 8? 요거보다 조금 더 있을 때. 그 정도. 보배도? 아니, 저는 이 나이가 갖는 싱그러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게 되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는 이게 언니 절대 반대야. 반대. 아니 절대 어쨌든 반대해. 결혼정보회사에서 말하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면은 그러니까 결혼 최적기의 어떤 괜찮은 조건으로 잡아야 되니까 이때 딱 결혼하면 좋다라는 나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의 입장으로 고려해도 30살 정도가 딱 적합하다. 저는 30세. 30살. 근데 좀 넘어가야 사실적으로 그렇잖아. 똑같은 조건이야. 근데 30 있고 27 있고 24이 있어. 그러면 누가 좋을까? 근데 꼭 24이 좋아? 그냥 정말 등급으로만 보자면 저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진짜? 생각해요. 싱그러움이 좋아서요. 그렇게 많이 어차피 싱그러웠어요? 나 알죠. 얼마나 싱그럽길래. 뭐 과일이야? 청포도면 청포도. 뭐 샤인머스켓이야? 아니 그거 있잖아 왜 과일도 덜 익으면은 그래. 맛이 후숙하잖아. 없잖아. 그래. 이 나이는 덜 떨고. 익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완전 덜 익었죠. 매력도가 덜하지. 그래. 뭘 모르잖아. 23, 4시면. 그게 매력 아니야? 뭘 뭘 모르니까. 모르네. 그러니까 뭘 저는 뭘 모르니까 모르는 채가야지. 거는 결혼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결혼하고 그러면은 30세에 바람 필 수 있거든. 30세에 결혼해도 바람 필 수 있거든요, 언니. 그건 그래. 그건 그래. 나이 문제는 아닌 것 나의 같은데. 문제는 아니야. 못 모를 때 데려가야 된다. 오, 야 이게 의견 다 갈리네. 그러네요. 누나는 30, 보배는 무조건 어려야 된다. 라니는 한 27. 나도 나이는 더 먹어서 결혼하는 게 좋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여자 입장에서. 그냥, 남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했을 때, 항상 왜, 모든 남자의 이상형은 다 20대 중반의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20대 초반에 봐도 누나, 20대 중반의 누나가 되게 예뻐 보이고, 30이 넘어가고 40이 되고 막. 그래도 20대 중반. 그래도 그럼 딱 그 20대 레오나르도 중반. 디카프리오 딱 그거네. 그 예쁜 시기 있잖아요. 정말 어. 사람이 약간의 세련됨도 갖추고 아직 젊음의 싱그러움도 있고. 근데 이제 30이 넘어가면은 조금 여자가 드세진다고 해야 되나? 지주장이 약간 자기가 되게 강해지는 시기가. 남자도 그렇지 뭐, 그치? 아니,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똑같은데. 쪄들었으니까. 자, 남자도 할 겁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네. 그런 느낌이 여자만 하고 있어요. 남자도 할 겁니다. 근데 27, 8은 약간 남자한테 혹할 것 같고 아직 뭔가 덜 모르는 게 많고 순수한 것도 있지만 조금 그래도 자기의 멋을 알아가는 시기?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키 164에 몸무게 48kg이 이제 만점에 가까운 이 스펙으로 나왔어요. 동의하나요? 아니 이 무게랑 키는 중요하지 않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쉐입이 중요하죠. 쉐입이 중요하다. 네네. 그치, 전 그치.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쉐입. 쉐입. 네. 컵까지 써야겠네, 그 어떻게 라니가 보면. 엄청난 막내기 그 사이즈라. 곡선을 그렸거든요. 네. 이 곡선이 중요하지 않나요, 몸매는? 다 동의하나요? 아니 저는 그냥 뭐 괜찮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64라고 하면은 크지도 작지도 그쵸. 않은 키. 48kg 조금 적긴 하지만 키랑 대비하면 나쁘지 않다. 그렇죠.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완전 곡선 없는 몸매도 많거든요. 곡선 없어도 뭐 그건 취향에 따라 달라지니까. 슬렌더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미시네요. 언니 뭔가 합리화하고 있지 자꾸. 근데 사실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곡선이랑 슬렌더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슬렌더는 약간 이제 그 어떤 그 볼륨감의 차이지 곡선이랑은 별개란 말이야. 맞아요, 네. 맞아요. 말라도 곡선 있는 사람은 곡선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 곡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키 몸무게. 개인적으로 여기에 컵도 써야 되지 않을까? 그치. 예. 컵. 네. 자, 그다음에 학력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 중위권 4년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좋은 여기에 건가? 표기도 있기를 음.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요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잠깐만. 근데 왜 서울대 연세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중위권이지. 상위권이잖아요. 상위권 아니고 왜 중위권. 상위권 안 돼? 오히려 고학벌인 걸 너무 배운 여자를 하는 싫어합니다.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 너무 배운 여자. 석사, 박사 안 좋아하잖아요. 그치, 그거 안 진짜 좋아. 되게 짜증난다 이거. 되게 짜증나지. 지잘난 목소리 낸다. 진짜 짜증난다 이거는. 그러니까 적당한 적당히 4년제. 배우고,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사실 진짜. 생각해보면 서울 중위권 4년제가 전수로 볼게요. 우리나라 수험생, 여자 수험생의 전수로 봅시다. 이것이 굉장한 상위권입니다. 그쵸. 그렇잖아. 맞아.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너무 고학벌인, 초고학벌인 사람은 선호하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서울 내에서 이 대학들을 생각했을 때 중위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전체 대학을 살펴봤을 때는 상위권 대학들이다. 나는 그런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직업. 대기업의 기술직이다. 이건 좀 안정적인 직업을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뭐 수정사항 없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직이 아니고. 응?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는 데 점수가 대기업. 큰것 같은데요. 그냥 안정적이다. 의사, 변호사 그 막 이런 직업별로 것보다. 둔 거 보면은 교사, 대기업 사원 이런 것들 선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전문직 쪽으로 가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뒤로 가요. 뭐 예를 들어 의사야. 어. 그러면 남자인 경우에는 의사면 올라가는데 여자는 의사면 떨어진다.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도를 만점으로 본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수정사항 없나요? 있죠. 만점으로 본다면 저도 이거 전문직으로 올라가야 된다. 전문직으로 가야 된다. 어. 보비도 똑같이 생각하나요? 만점으로 보자면. 확실해요? 음. 자, 현재 연봉 음. 세후로 봤어요. 세후. 네. 4,150만 원이거든요. 자, 그럼 대기업이니까. 4,150만 원이면 대기업이라고 치고, 자, 4,150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월에 345만 맞아요. 원입니다. 그러면 연봉이 아마 5천 정도 될 거예요. 네. 24세 치곤 괜찮은 거 24세 5천이면은 고연봉이죠. 24세 5천 받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죠? 거의 대기업에 없다고 거의 봐요. 없을 걸. 대기업 가야만 이렇게 할 수 그쵸, 있죠. 그쵸. 그럼 대기업 이거에 초보. 대해서는 오케이? 이거는 솔직히 과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다, 이거. 왜냐면 이거는 연봉 때문이 아니라 나이랑 비교해서. 나이 24세인데. 대비 저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바다, 이건. 좀 낮추자. 얼마나 낮출까요? 연봉은 근데 또 아니지. 왜냐면 직업이 전문직으로 올라가면 더 많이 받을 수 그치. 있으니까. 그치. 네. 이거는 뭐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적당히 맞다. 자, 재산. 예금 5,800만 원 있고. 24세. 24세? 아직 안 되는데? 이걸 같이 봐야 돼요. 부모가 그래, 전문직 그래. A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G70 본인명의 자동차가 있어. 이게 뭐야, 외제차인가요? 이거 G70 저 아니야? 제네시스? 제네시스. 네. 근데, 24세 제네시스를 끌어? 근데 왜 그러냐면 봐. 부모가 전문직 A군. 의대, 치의대, 한의대, 그다음 변호사, 변리사. 변리사. 네, 엄청 엄마도 하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집안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부모에 대한 봉양의 의무가 없고 없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예금도 본인이 용돈 쓸 거는 부모님한테 받아 쓰고 네. 그 월급 모아가지고 돈 모으고 자동차 이거 본인이 샀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사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그래. 그림을 바라고 있다. 그래. 야, 그리고 진짜 이거 되게 앞뒤가 안 맞는다? 봐봐요. 분명히 여기서는 서울 중위권 4년제. 이런 거 선호한다. 아주 좋은 고학력자보다. 그리고 약간 요거 뭐 직업도 봤을 때 전문직보다는 요 정도를 선호한다라고 해놓고선 부모는 전문직 A군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한테 바라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렇지. 근데 부모는 여기 만약에 우리의 레파토리로 들어가면은 요 기준으로 들어간다면은 아빠는 A군이어도 엄마는 A군이면 안 되지. 그런 원래 개념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남녀로 나눠봤을 때 포인트 여긴 것 같아요. 기타 특이사항. 조부가 전직 미국 대학교 교수, 외조부가 밑에 있어요. 전직 맞아. 국회의원 2선. 여기가 포인트다. 그냥 집안이 좋은 집안이 여인이다. 좋아. 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그 여자의 퍼포먼스보다도 집안이 좋았을 때 가산점을 많이 준다는 거 네. 아니야? 근데 얘는 결혼하고 살림만 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남자 전혀 문제가 쪽에서 볼 없지. 때. 그래서 만점을 가깝구나. 거주 형태는 자가 아파트. 근데 이건 이제 아빠 집이에요. 네.
그다음에 거주 지역은 서울 강남 강남이 이거 되고요. 포인트 있고요. 유전병 없고 워킹홀리데이 없고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온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있다라는 거에 점수가 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진짜 웃겨. 웃기는 건 흡연이 있습니다. 흡연이 근데 저는 흡연은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치, 있으면 그치. 점수 깐다. 있으면 깐다. 근데 있으면 가산 아니야 막. 섹시하다. 남성미가 막. 담배 피는 건 섹시하다고. 오히려 흡연은 그럴 수 있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근데 워킹홀리데이 이런 거 들어가면 너무 웃기다. 종교는 무교. 음. 왜냐하면 종교색이 강한 걸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종교는 보통 같은 걸 좋아하죠. 그죠? 그치. 네. 취미는 배드민턴이랑 요리. 아주 무난하죠. 운동도 하고 요리가 취미야? 그러면 너무 좋아. 이걸로 가는 거고. 네. 결국엔 취미가 없다는 말이죠, 이거. 그치, 배드민턴 요리면. 왜 배드민턴 잘하는 게 요리면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아? 아니지. 대단한 언니 취미 취미죠. 뭔데? 요리? 청소. 근데 봐봐. 얘 집에서 치킨 튀기잖아. 그럼 요리 맞아. 그럼. 누가 집에서 치킨을 튀겨? 이거 취미가 아니지, 그 일이지. 그래. 좀 달라. 근데 여기 그거 있을 특기인가요? 때는 주종목. 사실 취사병이야. 해야 돼, 그치? 싫어도. 제가 승무원과 뭔 다른 삶을 살고 무급 승무원입니다. 와, 씨. 평생 승무원이네. 비행기만 안 타는 뿐이지. 그래도 땅에 발붙이고 있는 게 어디야, 그치? 고객님을 모시며. 네. 자녀 계획 2명. 이것도 예를 들어 여자가 그래. 나는 자녀로 안 낳을 낳겠다. 생각이 없다. 그럼 그러면 빵점 되는 거 아마 아니야? 여기에서 점수가 깎인다. 깎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혼 후 퇴직할 생각은 일단 없다. 난 이거 왠지 그 예스는 너무 남자들한테 기댄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건가? 맞아. 이건 진짜 조금 웃기죠. 네, 조부가 전직 미국 대학교 교수고요. 외조부는 전직 국회의원 이선. 집안 진짜 좋은 집. 이러면 이거 개빵빵한 집이거든. 그쵸. 야, 진짜 국회의원 빵빵한 이선이면은,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말해서 취업 안 해도 되는 애야. 그래. 자, 여기가 500점 만점에 497점을 받았다. 야. 야, 씨. 자, 식단 관리 전용 쉐이크입니다. 몸핏 쉐이크. 귤이 88.3%예요. 귤이 몸에 좋은 것 아시죠? 이게 그 오트밀 그거죠? 그쵸, 그쵸. 네, 귤이.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그래서 이게 귤이가 88.3%로 이루어진 거라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단백질 다 드시거든요. 그럼요. 단백질 쉐이크로. 맞아요. 근데 동물성으로 먹으면은 그게 피부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여드름 나고 간에도 좀 물이 되고. 간에도 맞아. 물이 되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또 이제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이렇게 식물성 몸핏 쉐이크로 좀 운동하실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식장 탈출 광고 기념으로 좀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신년 가장 많이 하는 계획 중에 하나가 뭐 흡연 이제 안 하는 거. 금연. 그다음에 다이어트. 네. 뭐 거의 필수죠. 근데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무선 누나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저녁 한 번만 이걸로 바꿔봐라. 아침 점심 그대로 먹고. 네. 그러면 바로 이 뱃살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럼요. 저녁 한 끼를 이걸로 먹는다. 네. 이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몸핏 쉐이크입니다. 힐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그리고 올인원 워시입니다. 일단 탈모 샴푸 향도 좋고요. 힐로소피의 가장 좋은 점은 탈모 샴푸 대부분 쓰고 난 다음에 뻑뻑해서 느낌이 이러다가 머리가 너무 뻑뻑해서 머리가 다시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뻑뻑해져요. 아니, 근데 약한 머리 저처럼 가느신 분들은 네. 실제로 끊어져요. 그래. 빠지지 않아요. 맞아. 막 끊어져. 젖었을 때. 근데 힐로소피는 안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근데 그리고 진짜 써본 것 중에서 약간 거의 옛날에 무슨 헤드앤숄더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이거급으로 시원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시원해. 쿨링감은 진짜 좋은데 이 정도면 헤드앤숄더처럼 뻣뻣해서 끊어져야 되는데 근데 감아보세요. 깜짝 놀래요. 전혀. 부드러워요. 맞아요. 자, 그다음에 올인원 워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인원 워시를 좀 씻고 이러는 걸 귀찮아하는 남성분들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분들도 씻기 귀찮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이 더 안 씻을걸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 세 분처럼 씻기 귀찮아하는 분들. 네. 그냥 한 번에 올인원 워시를 한 번에 그냥 다. 밤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디워시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선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진짜 요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오. 향이 너무 좋아서 받아보신 맞아. 분들이 처음에 감흥 없이 받았다가 써보고 맞아. 깜짝 놀래가지고 막 전화하고 너무 좋다고. 누구나 누구나 그 코로 느낄. 실패가 없는 제품. 맞아요. 선물하기도 진짜 좋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선물로 주시거나 본인 일단 먼저 써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제품입니다. 힐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그리고 올인원 워시입니다. 네,
100% 산양 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입니다. 아니 보통 삼이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냥 한 병 뻥 하면 되니까 그렇죠. 먹기 좋아서 젊은 분들도 드시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 산삼떡. 네, 요거 3종 세트도 증정이 되고요. 1월 31일까지 거의 얼마 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았다.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산삼 중에서도 함양 지역, 요 지리산, 네. 함양 지역 요쪽이 지리산을 경계로 왼쪽은 전라도고 오른쪽은 경상도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운이 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오. 네. 하여튼 거기서 자란 산삼이기 때문에 네.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 또는 1666에 1080으로 문의해주세요.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남자. 남자도 있어요? 남자 아니요. 샴푸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만들잖아요. 세 분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시장에서.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세요. 외모는 이런 느낌. 뭐 남자다운 느낌의 훈훈한 남편 얘기하나요? 훈훈한 외모 막 이런. 남편 쪽이요. 네? 남편 쪽이잖아. 남자답진 않잖아요. 그 정도면 외모는 훌륭한데. 그래, 맞아. 훈훈한 훈훈한. 느낌. 훈훈하다. 그래, 훈훈한 좋다. 훈훈한. 호감형 인상. 그것만이면 돼요? 확실해요? 네? 아니, 몸 여기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거 되게 애매하잖아. 훈훈한 외모이며 근육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탄탄한 몸. 탄탄한 몸. 아니면 퇴폐미 있는 몸. 이런 거. 떼페미 안 돼. 병약 떼페미 안 섹시 돼.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맞아, 개인적이야. 병약해 보이는 거 좋아해 언니. 너무 개인적이니까. 그래, 약간 우리가 만점을 만들자 그러는 네. 거 아니야? 세 분이 모여서 만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단 훈훈한 외모? 저는 훈훈한 괜찮을 것 같아요. 훈훈한. 어. 괜찮아? 웃을 때 선한 외모 정도? 선한 선한 인상의 외모. 선한 인상. 선한 인상? 그건 괜찮아요? 강해 보이지 않는. 너무 과해 보이지 않는. 나이. 이거 중요합니다. 나이 중요합니다. 나이. 30대 초반? 나도 30세, 31세. 32세까지. 32세까지. 저는 40까지 열어두시는 건가? 아니 결혼 정년기니까 객관적으로. 결혼 정년. 정확하게 여자는 제가 30세였거든요. 남자는 33세 갑니다. 33. 네, 33. 33. 이거는 합의가 되네요. 그래요. 얼추 그 비슷해. 정도. 네. 30대 초반. 자, 키 몸무게. 이거는 만점이기 때문에 만점으로 그렇죠. 가야지. 만점자로 가야 되거든요. 저는 키 80한4.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왜냐면은 그 정도가 잘 없죠. 거의 많이 와요. 만점이니까. 근데 그래도 안 돼. 여자도 여자도 지금 보면 164잖아요. 20cm 남자도 차이가 170 후반 정도면 큰 느낌이 납니다. 이게 여자 지금 제가 알기로 평균이 여자는 사실 전수조사가 어려워요. 한국은 남자는 굉장히 군대 정확합니다. 가니까. 그거는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남자 스펙이 정확한 데가 없어. 근데 170 초반이잖아요. 남자 평균 키는 남자 평균. 172에서 73을 맞아요. 몇십 년 동안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여자 평균 키는 제가 알기로는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60이에요. 평균이? 평균에서 4cm 커진 게 만점이잖아. 그러면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77 정도인데. 78. 79? 78 정도 되면. 저는 180. 180? 180? 라니는? 전 78 정도 되면 78? 훌륭합니다. 보배. 전 170만 넘으면 되는데 그래도 만점이면 만점. 만점이면 저도 한 176 정도? 그러면 한 78 정도 잡으면 되겠네. 78 얼추. 나머지. 그럼 문제 없다. 되게 이상적인 키다. 체중. 체중은 뭐 178 정도면 보통 한 70kg 아니야? 맞아요. 그 정도 되지 않아요? 좋은 몸이면 좋은 한 몸이면 70. 70이죠. 왜냐면 주원이 형이 179에 지금 90kg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볼품없네요, 진짜. 이주원. 샐러드를 2주를 먹었는데 쟀더니만 89.8이 나오는 거야. 모유 온 거 아니야 거의? 코끼리처럼 먹은 거야. 샐러드 술만 하루에 먹어도 코끼리는 그리고 코끼리잖아. 중간에 뭐 많이 드시더만요. 네. 그래서 누나가 얘기한 몸무게보다 20kg가 더 나가거든요. 네. 네, 72? 72? 어. 이 정도면 아마 키 대비 평균 체중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마른 몸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마른 몸인데 대신에 이제 이 72가 사실 남자 몸은 어떤 70인지가 중요하죠. 그쵸. 여자도 네. 똑같고 그건 남자도 맞아. 똑같아. 맞아. 그리고 남자는 어깨. 그게 봐라. 어깨가 중요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깨 사이즈를 명시해야겠다. 뼈가 못생긴 사람이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체형이 체형이. 왜 그래? 아니 정형외과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뼈가 못생겼다고. 누가? 아, 정형외과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이게 무한도전이 아니라. 아니, 누구한테? 우리 어떻게 하면 뼈가 못생겼죠? 이렇게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견상인 분들 있잖아. 하견상. 하견상. 뭐야? 어깨가 상박으로 뚝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몸 운동을 키워도. 아무리 많이 해도 맞아요. 사실 좀 몸이 힘들죠. 예뻐 보이지 않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아주 마른 사람이라도 직각 어깨를 이렇게. 쭉 빠진 사람들이면 맞아. 그냥 몸이 좋아 보이는데. 맞아. 오빠도 좀 어깨 좋지 않나요? 타고나게? 너무- 뭐 높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기 칭찬 되게 부끄러워한다.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몸무게는 그랬고 혈액형은 안 보겠죠. 예. 뭐 예전이었으면 B형 안 돼요. 뭐 이런 거 했겠죠. 네. 왜냐면 실제로 사실 문선 누나는 자기는 B형 남자랑 잘 안 맞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 맞아. 아이고. 맞아 본 적이 없어. 언니가 진짜 B형 아니에요? 저 B형인데 진짜 B형 기가 막히게 딱 만나자마자 말이 탁탁 튕겨나가고 뭔가 안 맞는다 싶으면 B형이에요. 네. 여지없이 항상. 여기 B형이잖아. 그쵸. 우리는 같이 방송을 하니까. 네, 사실 이제 이성으로 봤을 때 안 누나 맞는다. 같은 분들 때문에 일본의 그 혈액형 체크가 불편하게 팔린 겁니다. 그리고 B형 남자친구 영화가 잘 되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때 최고였지. 학력. 높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 고학력일수록 고학력으로 좋다. 갑니다. 다 동의?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그러면 포공까지? 포스텍? 그러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 벌써 여기까지 와도 지금 봐봐. 키가 178에 72고 나이도 적정하고 뭐 외모도 괜찮고 카이스트고 나를 안 만날 것 같아. 아니 우리 만점자. 언니 어쩔 못 만나. 야 지금 너가 만난 남자 고르는 게 아니야. 이 만나는 거 아니라고. 들이대고 싶잖아. 좀 들이댈 수 있는 어딜 들이대? 정도를. 뭘 들이대? 이미 나이에서 언니 이모야. 그냥 이상향을 만들자는 거야. 지금 만점자 지금 거리는 거예요. 그건 어때? 해외 유학파. 좋아요. 진짜 너무 친한데. 좋아요. 유학파 괜찮아? 하버드대 막. 와.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래? 그리고 해외 교포만 만나는 애들도 되게 있어. 많았어요. 있어. 있는 집 애들이 특히 있어. 교포 교포 좋아하는 사람 있어. 네. 그렇구나. 그 교포 날티가 따로 있어. 음. 그거 쪽 좋아하는 분들 약간 있어요. 기름 맞아. 있는 뭐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있지. 무스 같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되게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대화도 잘 안 왜, 되고. 왜? 제가 되게 고리타분한가 봐요. 되게 한국인인가 봐. 근데 어쨌든 좋을 것 같아. 시장에서는. 보배는 괜찮아? 네, 해외파도? 좋죠. 다 선호. 오케이. 전공 전공 상관없습니다. 노상관 음. 상관없나요? 근데 이런 거 좀 이상적이면 약간 뭐 경영학이나 차라리 돈 많이 벌 것 같은 과가 그치, 오히려 그치. 선호되지. 철학과라든가 국문과 좀 안 좋아하지 그럼 않을까요? 그쪽은 어때? 예체능 노? 그리고 좀 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체능 괜찮아?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대 얘가 좀- 음대야 난 좋은데? 좋고 그래? 그건 이제 음악인을 서울대라서 만나셨던 그런 거 전적이 있어서 근데 그런 거 언니는 약간 예체능과를 아니야. 좋아해. 예체능계를 좋아하잖아. 좋아해요. 근데 좋아해. 그쪽 안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있어. 네. 까다로울까봐. 네, 약간 예민할 것 같아. 이럴 것 같은 느낌이죠. 감정 기복 때문에 별로? 별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전공이 좋다. 네. 직업 전문직? 이면 좋죠. 전문직 대기업 이면 선호할 것 같아. 그래 전문직. 전문직? 그러면 전문직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 그냥 뭐 대기업에 다니는 샐러리맨이라거나 아니면 뭐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쪽은 어때요? 그러면 똑같지 않을까요? 이게 부모님이 좀 빵빵. 그걸 봐야 된다. 네. 그쪽으로 가면 보완적으로. 그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 낫다. 그치.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네. 여자 만점자에서 부모 이게 들어가잖아요. 네. 남자 기준에서는 부모 직업이 크지 않아요, 비율이. 맞아. 그렇게 그래? 여자만큼 크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진짜? 남자는 남자는- 남자 직업이 중요해요. 본인 직업이 더 중요해요. 밥벌이 해야 되니까. 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집이 못 살아도 그 40 패스한 친구를 보니까 집이 못 살아도 남자가 전문직의 타이틀을 달게 되면 연락 오더라고요. 왜냐면 여자는 집안이 빵빵하면 서포트를 해줄 수 그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위면 된다. 그 이런 니즈가 집안들이 맞아서 많은가 봐. 선시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자기 집안의 남자가 돈이 되게 많아. 그러면 굳이 선시장에 나오지 않아도 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왜 그 뭐 키 세개 해가느니 뭐 그런 얘기가 그런 뉘앙스에서 나온 게 아닌가. 오케이. 새로운 세계야. 연봉 33세 기준입니다. 33세? 8천. 8천? 엄청난 고연봉입니다. 그쵸. 33세 기준이면 아니, 만점이니까. 만점. 근데 만점이니까. 33세면 8천 괜찮을 것 같아요. 8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8천. 만점자라면. 괜찮아요? 네, 더 많으면 좋죠. 돈이 뭐 당연히 많으면 좋으니까. 그치. 약간 기준을 세우자면 그 오케이, 정도 되지 그 정도. 않을까. 그 정도. 지금 그 세전 기준으로 따지면 세후로 볼까요? 세전으로 볼까요? 세후. 자, 8천이면 월에 600이거든요. 그럼 연봉 1억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30대 초반에 억대 연봉 들어가면 만점. 만점이니까. 그건 진짜 만점이니까. 만점이지. 만점. 예금 3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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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2, 3년. 한 2, 3년 했겠지? 뭐 막게히 한 3, 4년 차? 음. 네.
그래도 1억은 돼야 되겠다. 1억 만점. 1억이면 굉장히 대단하죠. 진짜 많이 벌었고. 엄청 잘 모은 거지. 근데 왜냐하면은 이거지. 집안의 부모를 내가 하나도 서포트해야 될 일이 없어. 그럼 모을 수 있거든. 나 혼자 음. 고액의 연봉으로 그쵸. 한 4년 정도 모았다. 그치, 학자금 대출 모으거든요. 하나도 허투루 안 쓰고. 오케이. 자, 그러면 남자는 부모는 문제가 없다? 그냥 별거 없어도 돼요? 빚만 없으면 된다? 근데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부모가 큰 돈은 없어도 교사나 이런 안정된 남자 쪽에? 노후가 그래도 노후를 안정된 이렇게 서포트하지 않아도 되네. 공무원이나 교사 공무원. 뭐 출신이다. 이러면 그래도 괜찮아? 노후가 이상적이지. 보장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대충 그려지는 집안이잖아요. 성실한 집안. 오. 그래서. 그게 뭐 큰 부는 필요 좀 없어도. 적이 없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전 진짜 부모 직업은 하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다. 네. 아니 이거 등급 매기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만점, 지금 만점. 이제 남자는 전 예를 진짜 들어 안 이제 들어도 아버지가 될것 이제 같아. 노름꾼이야. 네. 서울대 의대 아빠 노름꾼. 타짜. 아버지가 아귀. 막 이러고. 아기도 인정. 엄만 정마담. 이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 그러니까 만점이니까. 뭔가 안정감? 약간 그런 둘은 그 정도. 조금 뭐, 이 공무원 느낌의 안정적인 네. 노후가 보장된. 네. 저는 무슨 진짜 큰 문제가 될 상관없다. 만한 것만 아니면 상관없다. 가족. 왜냐면 이거는 중요할 법해요. 예를 들어 누나가 많다. 아니면 여자 형제가 그렇지. 많다. 이런 거를 썩 좋아하지 않잖아. 저는 만점자라면 가족에서는 차남입니다. 차남. 아. 그럼 형이 하나 있다. 그렇죠. 아니면 뭐 누나가 있다. 장남은 안 돼요. 그러면 위에 여자 형제가 있는 게 좋아요? 남자 형제가 있는 게 좋아요? 위에는 저는 장남이 있고 차남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남자 형제. 부담이 저도요. 없죠. 그렇게 차남. 네, 아들. 가장 선호하는 게 그치. 차남이죠. 아, 차남이야? 네. 그래? 이 차남이 만점자. 형제에서 두 번째, 그쵸? 오케이, 좋아요. 거주 형태는 그 얘기는 아마 이거 아닐까?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거나 아니면 뭐 그쵸. 따로 산다거나. 맞아. 그것도 옛날에 신우 볼 때 어. 언니가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마이너스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혼자 사는 진짜? 거. 맞아. 그럼 남자는 따로 사는 게 플러스인가? 플러스 것 같아. 그래? 부모님이랑 사는 거보다는? 플러스 것 같아. 저한테는 플러스일 것 같아요. 플러스. 알겠습니다. 거주 지역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 네. 그렇죠. 오케이, 좋으면 좋다. 자녀 계획. 노상관? 또 2명 이렇게 되지 딱 않을까요? 요거? 2명? 두 명? 보통은 맞아. 왜냐하면 결혼을 더군다나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한다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보통 이상적인 게 2명. 전 한 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남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종합해 보니까 네. 결국엔 여러분 저희가 이걸 원한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회사에서 만점으로 생각할 만한 기준을 맞아요. 여기는 여성만 나와 있으니까 남자를 만들어 봤는데 네. 뭐 이거 가지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더러운 보통. 세상.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가입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이분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그냥 혼자서 알아서 잘 해결할 아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가입하죠. 아 그래요? 그래? 조건을 맞추려고. 조건을 맞추려고. 아. 보통 그러니까 이게 다 뛰어나진 않아도 제 주변에도 보면은 보통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집들이 여기 가입을 많이 그래? 해요. 부모님이 키포인트야, 그쵸?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막 따져보니까 되게 속물 같지만 사실 이렇게 요 조건을 짜자장 맞춰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딱 해서 만났을 때 정말 상대방이 이제 뭐 내 스타일이라면 그랬을 때 훨씬 잘 맞는 사람도 많대요. 편하죠. 왜냐면은 이미 다 조건을 서로 맞춰서 왔기 때문에. 그 결혼정보 회사를 우리가 좀 아무래도 속물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성공률이 높대. 그러니까. 그리고 잘 산다는 사람도 많다 맞아요. 그러더라고. 목적이 분명하니까 맞아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4명이 있어요. 네. 다 미혼입니다. 네. 싱글이에요. 나이 포함 나이 포함이요? 네네. 몇 점일까요? 500점 만점에. 일단 저는 나이에서 한 300점 까이고 300점 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바로 200점부터 시작하나요? 네, 200점. 네. 아니 너무 결정적인 것 같아 여자의 나이. 그치? 너무 커. 지금 남자는 재산이고 여자는 나이야. 기분 네. 나빠서 가입 안 해. 나이랑 그다음 여자 중요한 게 또 이제 부모님 직업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렇죠. 부모님 직업에서 또 이제 많이 까이고 그다음 키도 164에 48, 그러니까 약간 크지 않은 키를 원하니까 또 키에서 또 까야 돼.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플러스가 없어 지금. 그 진짜 플러스가 안 보여. 안 보여요. 뭐 학력은 맞네요. 중위권. 언니 대학원 나오지 않았어? 아, 너무 고학벌이야. 똑같아요. 마이너스. 누나 이거 거주 지역 돼. 이모집. 이모댁. 근데 자가가 아니야. 이모집. 이모댁이 거기만. 기타 특이사항의 이모. 자, 그러면 문선 누나 점수 두 분이 매겨주세요. 안 돼. 왜 안 된다 그래? 198점 아니에요?
자, 특이사항 이모 점수 좀 넣어줘. 이모 점수 한 20점 넣어주자. 이모 싱글. 그래서 언니 괜찮다. 플러스 될 부분이 있다. 최람 몇 점인가요? 저도 진짜 나이에서 왕창 까이고 근데 아까 전에 뭐 어쨌든 우스갯소리를 제가 300점 깠으니까 최라는 한 200점 까야 되겠죠? 250 까야 되지 않을까요? 200점 까야 돼. 200점. 200점 까이고 네. 거기다가 제가 프리랜서잖아요. 네.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무직. 잠깐 무직이 더 아니, 까일까? 언니. 프리랜서가 더 까일까? 야, 프리랜서가 더 깔 것 같아. 왜? 그냥 괜히. 그래 맞아. 이거는 느낌상. 집안일이라도 잘할 것 같은데 이건 싸돌아다니면서 야, 저거 뭐 집안일 하겠니?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저도 그럼 뭐 내가 무직이고 가방끈도 더 짧으니까 내가 좀 난 거야? 점수가 더 나. 나 형편없다. 석사에 프리랜서에 다 까요. 아 슬프다 우리. 그러면 문선 누나가 이제 이모 점수를 20점 더해서 네. 218이면 네. 라니가 뭐 한 몇 살 어리니까 318 하세요. 318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네. 이모가 없거든요. 저는 아. 돈 많은 이모가 없기 그럼 때문에. 250 하겠습니다. 네. 네. 보배는요? 전 더 아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나이에서 더 까이고요. 아, 그렇죠. 아니보다. 많이보다 까요. 무직은 플러스. 근데 둘이 약간 키 몸무게 이런 거는 굉장히 만점 조건에 많이 들어간다. 가까워. 들어간다. 아니야, 나는 40대인 적이 없어. 40kg인 적이. 아. 네 입으로 얘기 안 해도 그래. 돼. 속여도 돼. 그거 좀 까도 그래. 돼. 너무 커, 그러면. 아유. 엉덩이 때문에 안 돼. 엉덩이가 방귀가 작아, 작아서. 엉덩이가 네. 작음. 골반이 작음. 자, 저 몇 점인가요? 오빠 그래도 괜찮네. 아니야. 일단 키에서 나도 한 100점 까이고요. 네. 아니, 종윤이 여자 걸로 보면 되게 점수 높을 것 같아. 야, 여자 걸로 봐. 한 이목구비의 흰 피부 플러스 맞죠? 나이가 너무 많아. 나이가 많은. 나도 나이가 너무 많아. 나이 키 까이지만. 몸무게는 여자 쪽에 가서. B형. 삐용삐용삐용. 네네 괜찮네요. 그 대신에 이제 박정현은 연봉에서 조금 플러스가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네. 나이에서 까먹고 네, 연봉에서 연봉에서 플러스 되고. 그래. 유전병 없죠 오빠? 유전병? 잠명치레. 아니야, 나 잔병치레 잘 안 해. 그냥 목을 많이 써서 아픈 거지. 그래 목에 부상 있다. 워킹홀리데이 없어요. 흡연 안 해요. 취미. 취미 없어. 야, 남자 취미 없는 거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아? 좋아해. 남자 취미 없는 거는 플러스일 수 있죠. 맞아, 플러스야. 플러스야. 나 취미 없어. 여기서 만약에 골프가 남자 취미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전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나도 마이너스라고 봐. 예를 들어 정도에 여기 따라 다르지 않을까? 남자 취미 낚시. 그래서 200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완전 마이너스. 이 취미 바이크 이런 거막 까이고. 어느 정도가 될까? 그럼 독서? 이 정도? 독서 이런 거 괜찮죠. 응, 그쵸. 독서. 제일 무난한 근데 것 이 같아. 취미에 설마 누가 독서를 적을까? 그러니까 근데 적을 것 남자 같아요. 취향에 전략적으로. 요리면 좋겠다 요리. 아니야. 아니야? 또 몰라. 왜? 난 남자가 요리하는 요리 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 야, 요리사들이 아니 취미 요리. 취미 요리야. 그럼 뭐 괜찮겠다. 그럼 요리 뭐 할 때마다 말고. 소금을 더 넣었어야 되네. 뭐 좀 어쩌네. 네가 해. 이러면서. 네가 취미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업이 된다고. 그래서 뭐 결혼을 여기서 하는 사람들도 존중하고 근데 이런 기준이 뭐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맞아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랩쇼잉 그리고 이스타TV 파트너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원페이지에서 주문이 아주 간편하게 가능한 네. 이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엑셀 파일이나 뭐 메모장에 핸드폰 번호가 틀 없이 막 그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어도 쭉 긁어서 딱 넣기만 하면 번호만 그러니까. 딱 정렬이 됩니다. 그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딴 개발자들을 데서는 이렇게 안 갈아 되잖아. 넣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증빙 처리가 간편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뭐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경영관리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이거 귀찮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엄청 신경 많이 쓰이고 또 증빙해서 이거 하고 뭐 저거 하고 나중에 또 부가세 계산하는데 이거 뭐 어긋나고 이러면 이제 골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게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플랫폼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획전이랑 프로모션도 상시 네.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꼭 이번 설 그리고 평상시에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니 이 광고 기다렸죠? 이미 먹었죠. 아, 네. 네. 술 마신 다음 날에 술 마신 네, 다음 여러분 날에. 술게임입니다. 영화네이처 술게임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에
뭐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족분들 만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 만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명절에는 술자리가 많죠. 그쵸. 네, 술자리가 많은데 술판이죠. 연휴 기간 동안에 내리술을 때리기 위해서는 꼭 술게임이 필요합니다. 네, 하루 세게 마시고 다음날 쉬면은 효율이 아깝거든요. 내일도 먹고 다음날도 먹고 4일 내내 마시려면 술게임으로 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아무래도 술게임이 먹어도 술게임을 딱 먹어도 그게 완전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요. 좀 띵은 해. 대신 이제 두통, 그다음에 속 안 좋은 거 이게 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죽겠는 게 없지. 그러면 보통 오후 한 4시쯤부터 다시 좀 땡기는데 그때 이제 맞아, 감이 맞아. 오다가 한 5시 대여섯 시 지나가면. 저녁 먹을 때쯤 되면 안 마시면 뒤질 것 같아. 그죠? 한잔 할까? 이렇게 가요. 그래야 4일 내내 먹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거 꼭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검색하셔서 영한네이처 사이트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술 마신 다음 날에 이것도 아니 근데 제2의 술겜인가요? 입으로 들어가는 제품은 술 거의 다 마신 술 다음 마신 날에. 다음 날에. 자, 꿀 술 마신 다음 날에. 그다음에 홍삼에 나리김도 술 마신 다음 날에. 뭐 마실 것도 다 술 마신 아니, 다음 날에. 네 진짜 중요한 게 네. 아마 술 먹으면서 유산균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장내 심작건데. 좋은 건 다 죽거든요. 네, 맞아. 장내 네, 유익균도 다 네, 죽었을 네. 거야. 맞아. 먹어줘야 됩니다. 네. 오늘 다음 날인가요, 언니? 뭐 매일이에요. 매일이 술 마신 다음 날에. 새싹 인삼을 선별해서 제조를 하는데 자체 농장에서 키웠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안에 얼마나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유산균들이 얼마나 장까지 살아 들어가느냐. 맞아요. 그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근데 100억균의 보장균이 함유돼 있다. 그러니까 100억 마리가 살아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드셔보시면 약간 산맛 나면서 요거트 맛도 나요. 맞아요. 근데 그게 원래 두 개가 궁합이 되게 잘 맞아서 산삼, 뭐 인삼 먹을 때 요거트 타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진짜? 아는 게 그것까지 많아요.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닐까. 아 그렇구나. 맛도 좋아요. 네. 자, 한 방에 3입니다. 자, 식장 토론입니다. 네. 김응수 씨가 이게 이스타 오빠 닮았어. 진짜 왕말이다. 아니야? 곽철용 약간 느낌 있지 않아? 진짜 너무하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죠? 없어? 주원 오빠 없다고 약간 너무. 있나요? 턱 김응수 씨가 약간 주걱턱인가? 그런가? 아, 그래? 그런가? 얼굴 김구라면 하얗고 모르겠는데 김구라는 턱은 하관이 턱이 그런 느낌인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상 되게 안 좋으시다. 인상이 좋은 그런 인상은 거야? 아니야 사실. 미안. 황상국게 약간 생기셨잖아. 좀 무섭잖아. 어. 그래서 악역을 좀 자주 만든 것도 맞아요. 약간 그런 쪽일 것 같고. 그랬구나. 보배가 주원 형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야. 되게 구리게 보고 아니야? 있구나. 웃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웃는 얼굴을. 거짓말 하시네. 너가 술 먹었나요? 네. 웃는 얼굴이어도 그렇지. 그렇습니다. 어디가 닮았죠? 이미지가 이게 없어.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필터를 씌워서 본단 말이야. 아 진짜 언니가 이렇게 보는 생겼어 얼굴을? 진짜로? 뭔가 이미지가. 네. 김은수 아저씨 죄송합니다. 네. 자, 근데 이거 옛날 프로그램일 거예요. 지금 하는 거 아닐 겁니다. 그 유자식 상팔자. 옛날 요즘 거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옛날 아닐걸요? 발언인 걸로 알아요. 네. 김홍수 씨가 결혼을 애 낳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워딩이 좀 셉니다만 네. 이거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면 결혼을 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나? 아이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생각하셨을 때, 보배도 생각했을 때, 누나도 예전에 생각했을 때, 네. 출산까지를 고려했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아이는 절대 낳지 않겠다. 나를 전제하고 결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세 분은 그런 쪽이었나요? 절대는 아니었지만 아이를 생각하고 결혼하진 않았어요. 그건 아니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아이 없이 지냈던 거고 아이가 없이 살아도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했던 그런 네, 잘못된 선택이랄까. 남편 안 깐다며 이제. 남편 관 게 아니라 저의 선택을 결혼을. 한 그치. 거예요. 본인을 탓한 거죠? 네네네. 전 남편을 탓하지 않아요. 저를 탓해요. 네. 보배는요? 저는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난 아이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다? 그럼 오히려 김홍수 씨가 김홍수 씨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저랑 코드가 맞는 분이셨군요. 그러네. 이상형이야? 안 했을 거다. 무선 누나는? 저는 당연히 애는 낳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 그래요? 당연히. 그러니까 애를 낳으려고 결혼한다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이제 결혼해서 이 사람이랑 살면은 애를 당연히 낳겠지?
라고 생각했죠. 막연하게. 음. 그렇죠. 그러면 자, 세 분이 그리고 저 포함 다 이제 미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완전 미혼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이가 이제 없어. 아이를 안 낳는다는 어떤 그 전제에서 결혼을 할 생각이 있나요? 보면 없는 거고. 네, 저는 난이는 그래도 한다? 그 남자가 좋으면 할 것 같은데 한다?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없다라는 전제라면. 왜냐하면 아이를 확실히 낳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는 아이는 싫어라고 말하면은 그냥 아이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나는 이거는 확실히 싫어 조화가 너무 강한 사람은 좀 결혼할 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너가 애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전제 하에 결혼을 할 생각이 있냐는 거지. 아, 너의 없어도 기준이야. 없어도 그 사람이 좋으면 할 수 있을 해? 것 같아요. 그래? 누나는요? 저는 진짜 이거는 사람에 따를 것 같아요. 아, 그 남자에 따라. 그 남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애를 안 낳을 거면은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잖아. 왜 애를 안 낳을 건데 굳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걸 법적으로 얽히고 막 맞아. 집안 서로 다 알게 하고 뭔가 귀찮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시댁 가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저의 기본인데 근데 약간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이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랑은 좀 평생 살고 싶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만나는 거 못 보겠다. 내 거 하고 싶다. 약간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얘를 조작하지. 묶어버리고 싶어. 이제 약간 그럴 수 있을 그 것도 같아요. 정도라면 아이가 없어도 그치.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래 같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결혼을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본인의 마음은 그 남자라면 변치 않을 거라는 거를 확정적으로 보는 거네요. 네. 근시안적으로 그러는 거죠. 근데 진짜로 이거는 제가 원래 그래 사람이. 근시안이라니요. 네네. 최란 씨. 그렇지 않아요? 최란 씨. 아니 이게 제가 그리고 이제 어떤 술을 좋아하고 방송할 때 저의 캐릭터라던가 네. 이제 저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거나 모르는데 제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제 엄마를 좀 닮은 성향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뭐요? 설명해 주세요. 뭐요? 뭔데요? 저는 누구를 이렇게 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뭐라 해야 돼 경주마처럼 되는 스타일이라서 아무도 네, 못 보고. 사실 다른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보여요 언니. 그래요? 네네. 시야가 그러니까 그 좁다. 얘기는 지금 근시한 그거 경주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거 있잖아. 못 살피고 근시한 합리적 판단 못하고. 옆에를 못 보고. 멀리는 볼 수 있어. 멀리 볼 수 있어. 근시안. 옆을 못 보는 거야? 근데 봐라. 누나 혹시 가장 긴 연애 기간이 언제였나요? 4년? 4년. 네. 10년, 15년, 20년도 자신할 수 있나요? 전 자신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 나이가 되니까 더욱 알겠어요. 왜 왜 웃으시죠? 아니 이제 사실 아니 언니는 할 것 같아. 그래요? 언니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에요. 확실해? 네. 내가 그런 걸 못하지. 언니는 할 것 같아. 아하. 전 연애도 길게 못했고 한 사람을 길게 좋아할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양친 고백 많이 하시네. 단점이 많이 보여요 저는. 그래? 만나다 보면. 네, 항상. 초반에는 되게 이렇게 빡 좋아지는데 그 사람의 단점들이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해서 금방 좀 식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이래요. 저도 단점이 당연히 보이고 오래 사귀고 또 살고 이러면은 막 되게 싫을 때도 있고 이런데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하고 이제 본딩이 딱 되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아웃.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별로 관심이 안 가고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향이. 보배는요? 그냥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혼인 그쵸. 신고를. 나도 나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은 생각이야. 그거다. 보배도 똑같고. 그럼요. 근데 라니는 그래도 뭐 그 사람이 좋다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애를 어차피 안 나올 거고 만약에 혼인 신고를 하고 살다가 헤어지는 것과 혼인 신고를 안 하고 헤어지는 거는 그 차이는 그냥 번거로움의 차이에 맞아, 있다고 맞아. 봐요. 저는. 그러면 그리고 약간 책임의 차이도 있죠. 책임의 그러니까 만약에 차이. 연애를 하면은 딴 데 한눈 파는 것도 조금 더 쉽다면 결혼을 했으면 내가 이 사람이 되게 좋았고 이 사람도 내가 좋았다면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 정말 관계를 좋으면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냥 원론적인 본능적인 그런 거지. 아이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있어. 우리 중에 제일 바람필 가능성이 너무 아이가 빨리 사주에도 생기게 있었잖아. 다행이죠. 아이가 둘이길 망정이지. 선녀는 안 그랬으면 세개 뭐 망난이야 망난이 그치?
근데 저는 진짜로 만약에 아이가 뭐 지금까지 없었다? 그럼 저는 충분히 제가 바람 이혼했을 폈어? 거라고. 아, 그래? 바람 피진 않겠지. 이혼을 했겠지. 이혼을 하고 그냥 딴 남자 얼른 하고 만나요. 딴 남자 만나면 그 돼요. 욕구가 되게 컸을 것 같아요. 무슨 욕구야? 아, 그 다른 사람을 만나고 네네네네. 싶다는 욕구가. 근데 지금 아이를 거의 낳은 10년인데 그쵸. 10년이면 그런 생각 할 수 할 수 있잖아. 있죠. 아이를 맞아, 낳으니까 없어져요, 그게? 그냥 그 관심사가 달라지는 아이한테 거죠. 포커스가 되니까. 아이한테 집중이 가족의 되니까. 의미가 넓게 확장되다 보니까 그게 뭐 이 사람이랑 나랑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가족이 유지되냐 안 유지되냐 이게 아니고 우리 관계가 가족을 아니라. 유지하는 게 더 포인트가 되니까요. 맞아. 그 연애를 장기간 하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계속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해지니까. 근데 그거를 못 참는 사람과 그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좀 있긴 한 것 같아. 그거를 못 참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결혼에도 부적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맞아. 그렇죠. 저는 맞아. 근데 그게 그래도 좋고 그런 관계도 충분히 문제가 없으며 별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혼 생활도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그렇다. 아,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 결혼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저도 어릴 때는 많이 그랬었고 그러니까 조금 식상한 시기가 오면은 이건 헤어져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감정이 좀 식으면 이제 이 사람이랑 끝났나 보다. 그게 너무 좋지 않아? 아직 끝났다. 다음 남자. 드디어 감정이 끝났다. 아 근데 결혼은 이제 평생 가야 되니까 너무 일찍 하면 안 돼. 안 한다. 나이가 있으면 또 다르다니까. 그치. 근데 나이가 들어보면 알지. 언놈을 만나도 요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 똑같아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이제. 너가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요? 그러니까 그게 너의 특성인 건가요? 아니면 아니,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인 특성인 다 건가요? 사람은 맞아요. 유효기간이 뭐 1년, 길게는 3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뭐 이 사람을 봐도 가슴이 뛰거나 우리가 처음에 사랑에 빠지는 그 감정을 느끼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럼요. 그건 끝나니까. 그냥 이 사람과의 신뢰나 끈끈한 연대나 뭐 이런 걸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어릴 땐 그걸 모르잖아요. 맞아요. 언제쯤 알았나요, 그걸? 저는 거의 30대 후반에 한 것 같아요. 저 아직 모르나 봐요. 아직 모르겠어. 아직 그런 그게 사랑인지 모르나? 아니면 그런 종류의 감정이 취했구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치. 그거는 그냥 신뢰와 우정과 의리의 개념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두근거려야 사랑 아닌가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약간 신뢰와 우정 같은 것이 사랑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맞아요. 다른 형태라고 차지해요. 생각해요. 네. 아니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네. 저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머리로. 근데 이제 몸이 그렇게 네. 반응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마음이 그렇게 반응 안 한다고. 그리고 사실 네. 보배랑 라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참 그럴 나이지. 아 그런 거? 그럼요. 그래요? 그럼요. 그래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40이 넘어가야 좀 이렇게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게 나이? 과학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때쯤 되면. 아니 진짜 실제로 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살 줄 아, 몰랐거든요. 진짜? 제 친구들이 아직도 이 얘기를 해요. 난 네가 이렇게 남자랑 연애 안 하고 살지 몰랐다. 근데 그게 이렇게 40이 넘어가니까 호수같이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관심이 떨어져요. 아하. 네. 근데 뒤늦게 발동 걸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40대가 넘어가서 갑자기 삥 해서 미친 듯이 이성을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왜 이거 그러지?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 뭐 안 그렇진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한 애네. 근데 나도 아이를 안 낳을 거면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묶일 필요가 있나? 굳이.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적이 많진 않지만 꼭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절대 아이를 안 낳겠대. 그러면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하진 않을 것 아니면 같거든. 이거 있잖아. 내가 너무 좋아. 결혼을 하기로 했어.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얘가 무정자증이야. 꽤 그럴 수도 많지. 했어.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겨서 보니까 아니면은 준비할 정자 때, 없어요. 준비할 때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난 너랑 결혼 못 하겠다고 될까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걸? 있죠. 아이가 중요하면. 근데 나는 그럴 것 같진 않다. 그냥 그럼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을 선택할 것 같지. 아이가 있는 다른 사람을 찾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럼 혼인 신고를 할 거예요? 그래도 바로? 이 사람이 좋으면 하겠죠. 하지 않을까? 지금 정신으로 돌아가면 누구하고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나의 생각이나 내가 생각하는 결혼을 봤을 때는 아이가 엄청 절대적이었던 것 같진 않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양가 식구와 어떤 역할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면 한국에선 아이가 없으면 결혼을 안 하면 이득인 것 같아. 맞아. 아무리 맞아. 편안하게 뭐 시집이나 처가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금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구태할 이유가 있나? 맞아. 네, 뭐 그건 있겠지.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국가적으로 보조해주는 어떤 금융 경제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맞아. 그게 클 것 같아. 그래. 근데 그게 아니면 뭔가 계속 해야 되잖아. 뭐 그래도 하다 못해 찾아가진 않더라도 인사는 한번 드려야 된다는 여러 가지 압박감. 그렇죠. 네. 명절이면 그래도 인사는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사귀는 사이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그런 물론 책임감이 근데 없으니까. 안 해도 되잖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맞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대부분 아이가 결혼 생활에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바꿔해도 틀림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요즘에 되게 딩크족도 많잖아요. 네. 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는 표현은 좀 과격한 것 같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구나. 난 그렇다면 같이 안 살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딩크족들이 있었잖아요. 제 친구들도. 근데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딩크족이 없어요. 제 주변에. 이혼을 했다? 헤어졌어? 진짜. 저는 있는데. 그래요? 너무 잘 살아요. 음. 근데 그 부부를 보면서 들은 생각은 이거예요. 이게 뭐 필수 전제 조건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둘 다 의사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로 굉장한 존중의 영역이 있어요. 독립적이야 오히려? 더 독립적이기도 하고 그러면 살수 그리고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면 아무래도 좀 편해지고 뭔가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한쪽이 경제력이 있고 한쪽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무시하거나 약간 서로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둘을 보면은 물론 부부싸움도 하고 하지만 굉장한 서로 존중의 어떤 그런 느낌이 딱 있어요. 서로가. 저래서 둘의 관계가 유지된다 이런 느낌? 근데 여자의 경제력이 있어야 딩크족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지 어차피 않을까. 딩크의 그 뜻이 어차피 듀얼 인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버는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같이 살고 있다. 그럼 저는 그 결혼은 유지되기가 그렇지. 쉽지 않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무리 한쪽이 다른 생활- 벌어서 매기는 그래. 거지. 그치. 그리고 거의 한쪽은 기생이지 기생. 때에 따라선 그냥 하루 종일 그게 그래. 남자가 돈을 번다 칩시다. 남자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치. 그게 집에서 기다리는 반려견이랑 다를 게 없어. 아.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니까. 맞아.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그거 지쳐요. 기다리는 맞아. 사람도 지치고 벌어오는 사람도 이거 지치고. 왜 부담되거든. 나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의무감으로 전환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면 유지되기가 쉽진 않네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네. 다른 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흔들림은 전혀 지금까지는 없는 거예요. 혹시 나이나 결혼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모르는 거 나이는- 아닌가요?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 네. 그건 뭐 자세히 사실 알 수 모르죠. 없지. 알 수 없지. 근데 일단 결혼 나이는 지금은 좀 됐겠네요. 왜냐면 제가 35살 때 그 친구들이 32 이랬으니까 조금 아래구나.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40이 됐겠구나. 어. 한 40대 초반 40대. 들어왔을 것 같고 결혼한 지는 그럼 벌써 한 10년 됐네요. 몇 년 차죠? 저요? 10년? 그 정도 됐나? 10년 정도? 라니 몇 년이죠? 제가 2016년에 했거든요. 7년. 7년 됐네. 그럼 10년 근처면 어쩌면 이거는 그분들한테 악담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생각지 않은 고비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10년이라는 기간이 꽤 긴데 맞아. 왜 이게 좀 비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부부 동반 모임을 가면 대부분 아이 얘기로 전환되는 순간이 오더라고. 내가 친구들을 못 만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빠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다 그런데 다 애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얘기에 접합점이 별로 없어. 그렇지. 할 얘기가 없지. 할 얘기 없어. 그럼 뭐 한 줄 알아? 내가 애기 보고 애들은 술 마셔. 자기들이 이제 한잔하고 막 맞아. 그러면 내가 애기 다 보고 있는 거야. 그 모임에 안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싫다. 나 애기들을 좋아하니까. 근데 가면 이제 처음에는 좋다가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그러면 건데. 3번 만날 거 2번 만나고 2번 만날 거 한 번 만나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그 이제 의사 부부분들이
다른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 아마도 아이가 있는 부부들이 조금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씩 어긋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이분들이 뭐 앞으로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 전혀 아닙니다만. 그래요. 근데 또 아이 없이 잘 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우리 그렇죠, 얘기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성향이 있더라고요, 진짜. 제 친구는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직도 너무 좋대? 20대 초반에 만났던 남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하. 너무 좋대. 너무. 오빠. 어머. 그래? 아직도 강아지처럼 정말 이 사람만 좋대. 야, 좀 특이 케이스다. 되게 특이 케이스죠. 그 그래서 딴 오빠는? 사람이 안 궁금해? 너는? 이렇게 물어봐도 왜 궁금하니? 자기는 그냥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그 오빠는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좀 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아까 그 반려견이랑 똑같네. 그니까 잘못하면 그 강아지 같다 그랬잖아. 약간 그런 느낌. 이게 그런 커플들이 만약 우리나라에 다수가 되면 사실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이를 낳고 그렇게 그냥 수순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나.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얘기를 종합을 해봤을 때 김흥수 씨의 워딩은 과격했지만 애 낳으려고 하는 결혼은 거예요. 애 낳으려고 하는 것이다가 애 좀 낳으려고? 수렴하면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애 낳으려고. 목적이 애 낳으려고. 아니 뭐 큰 목적이 의미에서 나오려고? 보자면 근데 거의 그렇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저는. 어감차가 약간 있어서 그렇지. 맞아요. 아이가 있어야 그나마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그건 왜냐면 맞는 그냥 것 같아. 헤어질 거 100번 1000번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 뼈가 짧은 그리고 인정. 아이가 주는 어쨌든 새로운 즐거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애기 보면서 또 다른 국면, 결혼 생활의 또 다른 국면이니까.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뭐 친구 얘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 애 낳기 전에는 되게 많이 재수 씨가 제 친구를 안 좋아했어요.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안 좋아하는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어했어. 근데 근데 엄청 가정적이에요. 네. 애기를 너무 잘 돌봐. 그러니까 애기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 결혼 너무 잘한 것 같다고. 그 관심사가 바뀌었어. 옮겨졌다니까. 그냥 저처럼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애를 이제 낳고 나서 결혼 잘못했다. 이건 아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해외는 다를 수도 있어요. 맞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주는 압박감이 우리나라가 큰 나라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해외는 뭐 결혼을 안 하고도 아기를 낳는 그치, 경우도 그치. 많고. 그렇지. 혼인의 시선이. 그냥 둘이 달라요. 사는 데도 많고. 근데 하니까. 거꾸로 결혼을 안 했는데 본인의 아이를 낳아서 꼭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있어? 네. 아 그래? 사유리 씨처럼. 그럴 수 있다. 네. 어때요? 저는 그러면은 안 나을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다. 무조건 나야 되면. 에? 아니니까. 아니야? 무조건 나야 되는 건 무조건 아니야. 아.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해. 근데 아이를 내 키울 아이를 마음이 갖고 있어? 싶다. 그래도 생겼으니까 나야 되지 않을까? 생겼으면 아니, 아니라 아니. 자의로 할 수 있다. 아, 자의로? 연보배 씨. 바보야. 그게 진짜 못 연보배 씨 알아들어요. 집중 좀 해주세요. 결혼은 하기 싫은데 아이는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 아니요, 없어요. 그건 없어? 전혀. 없나요? 저도. 없다. 진짜 저는 좀 애 낳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래요? 진짜? 네. 난자 왜냐면 이제- 올려놨어요, 언니? 아니 이제 그러기 직전에 응. 조금 나이가 이제 막 좀 위험한 나이로 이제 들어오기 전 직전에 음. 이렇게 이 속도로라면 이제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애를 낳을까 막 이 생각을. 아 진짜? 네.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한테도 얘기도 했었어. 어. 만약에 어. 애를 결혼의 목적은 애인 거네? 아니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야, 지금 많이 경찰 마! 결혼하더라도. 미안해. 사과가 빠른 편이야. 네네네. 그런 생각이 있었다. 했었죠 잠깐. 근데 근데 아니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좀 어려운 어려웠어요. 일이죠.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쉬운 일이 아니지.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생각보다 뭐 쉽게 결론이 났네요. 주원 형도 비슷한 생각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 경우는 어때요? 뭐죠? 종윤이가 그냥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어떤 여자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진짜 네 애야.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애야. 그럼 결혼합니까? 몰라. 아, 그 여자랑 응. 사랑이 없어?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 그냥 지금 상황이라고 볼게요. 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결혼은 안 합니다. 단,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를 줄 의향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내 애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런 말 하지 마, 여자들 이제. 노력한다. 뭘 노력해. 유전자 얘도 검사. 도라이야.
제가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아니 그거는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진짜 조심해. 모르는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완전 나 몰라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은 아니다. 만약에 그 책임의 모습이 결혼은 아니다. 결혼을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고 해서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 어. 너무 불행하잖아 내 삶이. 그렇잖아. 그치. 내가 그러면은 그 여자를- 만약에 네. 그 여자분이 와서 어. 네 애니까 네가 키워라. 그럼 키우죠. 그럼 키울 거예요? 그럼 키우죠. 어. 네. 이거 나는 못 키우고 네가 어. 키워라고 하면 무슨 방식을 써서라도 키우겠죠. 키운다? 네. 어. 근데 키울 수도 있고 양육비를 줄 수도 있어. 그 여자는 근데 내 결혼을 삶에 하고 끼지 싶은 않아. 생각은 완전 별개의 영역이야. 그치.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네. 그거는 내가 책임질 일을 한 거면 아이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여자는 내가 책임질 그치. 그건 아니니까. 맞아 맞아. 네. 나도 그럴 것 같아. 뭐요? 아니, 나는 넌 그런 네 배가 불러올 텐데. 네 자식인지 네가 알 텐데요. 네. 그럼 네 애지 누구애야? 누구 놈 건지를 모르는 아, 누구지, 아빠를 아빠가? 찾아서. 누구더라. 누구더라? 시기가 좀 겹치는데. 걘가. 아, 맘마미아. 커봐야 돼요. 좀 커봐야 돼. 그렇습니다. 네. 자, 시장 탈출 넘번 103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설 연휴 지나고 네.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탈출 넘번 언제 업로드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식장 탈출 넘버원을 들으시려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팟빵. 팟빵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요. 특히 팟빵에는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외전도 있으니까 꼭 이거 놓치지 재밌죠. 마시기 바랍니다. 네. 팟빵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풀 버전은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는 화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TVM 가서 들으시면 되죠. 네. 인스타 TVM. 네. 거기에 예능들이 올라오는 채널인가요? TVM은 축구 얘기를 제외하고 아. 좀 긴 호흡의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오호. 뭐 시장 탈출 넘버원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올라가죠.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쵸. 식장 탈출 넘버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간대도 딱 좋잖아요. 술 먹고. 그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